안녕하세요, 공병원입니다. 오늘은 시즐에서 이퍼브의 캡션, 그 다음에 인용문, 글상자 이런 요소들에 대해서 서식을 지정하고 시즐에서 코딩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과정을 배우면서는 사진과 사진 캡션 이런 것들을 스타일 시트에서는 어떻게 작성해야 좋은지, 그리고 사진과 사진 캡션이 한 묶음으로 있게 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그리고 글상자는 div 태그를 통해서 만들 건데요. div 태그를 통해서 글상자는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이 좋은지, 자, 그 다음에 스타일 시트를 통해서 우리가 글꼴의 서식을 지정하는 게 아니라 바디 영역 안에서 직접 글꼴색을 지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방법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지, 그리고 이미지의 크기를 스타일 시트를 통해서 비율을 지정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차분차분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을 복습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퍼브 편집할 때는 한 3가지 정도를 준비하라고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자, 스타일 시트를 미리 만들어야 되겠죠. 그리고 스타일 시트는 계속 보강하면서 자기만의 스타일 시트를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고요. 그 내용은 stylesheet.txt라는 파일로 저장을 해두는 게 편이 좋다고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우리가 CG를 열어서 요거를 이제 스타일을 오른쪽 클릭해서 여기서 이제 문서를 열어서 stylesheet.css 파일로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다 해두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텍스트 폴더에서 요거는 좀 아까는 이제 스타일 시트를 만드는 방법을 설명을 드린 거고, 그 다음에는 텍스트 폴더를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문서를 시작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오른쪽 클릭해서 새로운 문서를 연다라고 하는 그런 명령을 클릭한 다음에 이렇게 뭐 섹션 0001.xhtml 이런 식으로 이름을 작성할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제가 헤드 영역의 내용조차도 head.txt라는 파일로 항상 보관해 둘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 내용은 이런 내용이고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차례 설명을 좀 드린 것 같고요. 저와 공부를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저는 되게 쉬운 거 위주로 하면서 되게 반복해서 학습을 해서 여러분들이 외우지 않으려고 억지로 외울 수밖에 없는 뭐 그런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그 다음에 우리 지난 시간 복습하는 내용으로 몇 가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퍼브라고 하는 것은 HTML, 즉 인터넷 문서, 웹에서 읽을 수 있는 HTML 문서에 기반했다라고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HTML의 기본적인 원리를 그대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HTML 문서들은 주로 시작할 때 HTML이라는 태그와 맨 끝날 때 /HTML이라는 태그로 끝납니다. 이 전체 내용은 head라고 하는 부분이 그 안에 있겠고요. 그 헤드 안에 타이틀이라는 태그 영역이 있습니다. 헤드는 문서 정보와 제목 등에 대해서 작성을 하고, 타이틀은 책 제목을 작성을 하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바디 태그입니다. 바디 태그는 바디 태그로 시작이 돼서 /바디로 끝납니다. 이 안에 실질적인 본문 내용이 다 들어가겠죠. 자, 그 다음에 H 태그 시리즈들이 나오게 됩니다. 책 제목은 헤드 부분에 썼지만 그 책 제목의 하위에 있는 소제목들은 H 태그를 이제 붙여 나가기 시작을 하는데요. 보통은 H1, 2, 3 이렇게 해서 제일 위에 있는 제목을 H1,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제목을 H2 이런 식으로 해 나간다고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주로 소제목을 이룬다. 그리고 H 태그를 붙이는 이유는 이제 나중에 우리가 목차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 H 태그를 기반으로 해서 목차가 만들어진다는 사실도 우리가 꼭 기억해 둘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P 태그는 가장 일반적으로 단락 태그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요거는 P 태그는 항상 /P 태그로 끝난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스타일 시트에 대해서는 제가
스타일 시트.txt 메모장 파일이죠. 이거를 이제 스타일 시트.css, 즉 우리가 EPUB를 보면 크게 여기 폴더가 몇 개로 나눠져 있는데 가장 중요하게 사용하는 폴더는 이 텍스트 폴더랑 스타일 폴더, 그 다음에 이미지 폴더예요. 자, 텍스트 폴더는 주로 본문과 표지에 관한 코딩 내용이 들어있고요. 요 스타일 폴더에서는 스타일 시트.css라 해서 전체적인 어떤 스타일들이 지정이 되어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렸던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 파일은 stylesheet.txt라는 파일, 제가 제공한 파일에 이런 내용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만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스타일 시트는 항상 그런 게 있죠. 선택자와 속성과 속성값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선택자라고 하는 것은 선택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요소겠죠. 우리가 본문을 우리가 txt라고 지정을 한다면 본문 txt라고 하는 이러한 스타일시트의 선택자는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 속성은 이 집합 표시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은 요거는 예를 들어서 글꼴이 뭐냐, 맑은 고딕이다. 요거는 속성이 되고 요건 속성 값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의 속성만 나오는 게 아니라 여러 개의 속성이 나오기 때문에 그 속성들은 세미콜론으로 연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가 속성, 선택자, 속성, 속성값 이런 식으로 집합 표시로 묶어서 나타낸다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요한 본문은 이제 txt로 우리가 이제 서식을 지정할 건데, txt는 우리가 txt에 대한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쭉 설명을 좀 드리는 건데, 우리가 EPUB에서 스타일 시트를 이해하는 것은 사실 그 EPUB 전자책을 만드는 것의 초보자인지 아니면 중급자인지를 구분하는 분기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 중에서 우리가 본문에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은 우리가 txt라고 설정한 본문 스타일 시트예요. 이렇게 그 스타일 시트를 했는데, 자, 이거는 글꼴 종류는 맑은 고딕 세미콜론. 자, 글꼴의 크기는 0.92em 세미콜론. 글꼴의 스타일은 노멀, 기울이지 않는다라는 뜻이죠.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글꼴의 웨이트는 글꼴의 두께예요. 일반적으로 노멀. 자, 라인 하이트, 요거는 줄 간격이에요. 2em. em이라는 것은 우리가 EPUB에서 크기의 단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기존에는 포인트라든가 막 이런 식의 단위들은 아주 고정적인 데 비해서 이거는 디바이스에 따라서 약간 유동적인 어떤 그런 단위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마진, 요거는 이제 단락의 요 상하 좌우, 여기는 위, 오른쪽, 아래, 왼쪽, 시계 방향이죠. 자, 그 다음에 이건 텍스트는 양쪽 맞춤이고 들여쓰기는 1, 2em 이렇게 이렇게 지정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복습이 굉장히 길어지고 있네요. 그만큼 되게 중요한 내용들을 주로 자꾸 반복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좀 드리고 있으니까 너무 좀 반복한다고 해서 짜증을 내시거나 그러지 마시고 열심히 따라와 주세요.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div 태그는 특정한 영역에 서식을 지정하는 태그가 div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자, div는 여기 스타일이 있는데, 자, 여기다가는 요건 요건 스타일 시트 지정이라기보다는 그냥 스타일이라고 해놓고 백그라운드 대시 칼라 옐로우라고 영어로 입력하시면 바로 이렇게 영어로 떠요. 자, 그 다음에 스타일하고 백그라운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색상 코드 값을 입력을 해주면 바로 이렇게 색깔이 뜨게 돼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자, 이거는 우리가 스타일로 이렇게 div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우리가 따로 스타일을 지정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보통 많이 색을 지정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div는 제가 힌트를 좀 주자면, 오늘 공부할 내용 힌트를 주자면, 제가 글상자라는 거를 말씀을 드렸죠. 자, 글상자는 우리가 본문만 그냥 내리 있으면 사실 되게 지루해요. 그래서 일반적인 내용에서 어떤 특정한 용어를 따로 설명을 한다거나 할 때 글상자라는 걸 만들죠. 근데 그 글상자라는 것을 우리는 div 태그를
통해서 만들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 약간 좀 생각을 좀 해두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이미지 파일을 다루는 방법이었죠. 제가 뭐 몇 가지 이제 말씀을 좀 드렸는데, 제가 이제 지난 시간 것도 또 참고해서 보시면서 하시면 되는데, 이미지가 나타나게 하려면 이렇게, 꺽쇠하고 img alt, 요거는 그냥, 라벨이니까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src하고, 쌍따옴표하고 땡땡 치고 슬래시 이미지스, 슬래시하고 6-01.jpg 땡땡하고 이렇게 슬래시로 닫는 이러한 코딩 방식을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나시죠? 기억 안 나시면 안 되는데 이거 되게 중요해요. 별표 한 5개 정도 돼요. 자, 요거는 우리가 이제 그 HTML도 그렇고 EPUB도 그렇고 코딩은 이렇게 약속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약속에 맞춰서 하는 거지 이걸 갖다 무슨 물리학이나 무슨 철학적으로 막 파고들면 안 돼요. 이거는 이렇게 이미지를 나타낼 때 이렇게 하기로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런데 때로는 요 이미지만 그냥 하면은 이미지는 여러 가지 그 따로 그냥 찰싹 달라붙거나 막 이런 일도 있으니까 아예 여기다가 p 태그를 해줘서 이와 같이 지정할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서 했는데 src 그대로 했죠. 근데 여기서 이미지라는 것의 뜻은 뭐예요? 보면 이미지라는 것은 자, 땡땡은 뭐냐면 여기서 이 파일은 지금 여기 있거든요. 땡땡 요거는 밖으로 나가라는 거야. 밖으로 나갔어요. 나가서 이미지스라는 폴더를 찾으래. 여기 있죠. 자, 이런 의미 저기에요. 그 다음에 6-01 여기 있죠. 자, 우리가 이미지를 여기 CG에서 이미지를 불러들이면은 항상 이미지스에 자동적으로 저장이 돼요. 이해가 되시죠?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 클래스 W90이라는 걸 했어요. 클래스라고 지정하면은 그거는 그야말로 스타일 시트의 하나의 선택자로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다면 클래스라고 하면은 클래스는 항상 클래스라고 하면은 스타일 시트에 있는 것 중에서 요 항목을 불러들인 거다. 요 항목이 선택자고 요거는 분명히 그 내용을 가지고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요건 다음 페이지에서 다음 슬라이드에서 지금 다시 설명을 좀 드릴 거고요. 그래서 요것을 이렇게 설명한다. 이런 것을 지난 시간에 배웠고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은 우리가 조금 아까 지금 클래스 우리가 이제 본문 코딩에서 클래스 어쩌고저쩌고 불러드리는 것은 다 스타일 시트에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런데 여기서 그림이랑 이런 거에 관한 캡션들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보통은 요거를 더블 클릭하면 그냥 여기 열리게 돼 있거든요. 근데 요것도 점하고 이렇게 하면은 항목이 만들어지는 거죠. 선택자 항목. 요 선택자 항목이고 일반 본문에서는 이걸 불러드릴 때 클래스하고 이제 불러드리는 방식으로 불러드린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근데 여기서 W 막 이런 걸 많이 해놨어요. 그건 뭐냐면 이걸 자세히 보도록 할게요. W10은 넓이를 100% 그냥 비율로 보여주라는 거고 W90은 넓이를 90%로 보여주라는 것, W60은 넓이를 60%로 보여주라는 것, 50은 50% 이런 식으로 좀 나눴어요. 왜냐면 우리가 때로는 같은 사진이어도 좀 작게 보여주고 막 이렇게 할 때 이런 식으로 스타일을 줘버리면은 그 사이즈를 우리가 나타나는 사이즈를 우리가 지정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 의미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근데 이제 W100으로 지정하는 이유는 뭘까요? 이건 100%잖아요. 이미지를 문서에 삽입하면 실제로 실제 크기로 표현이 돼요. 그래서 W100이라고 하는 이유는 W 100%를 지정을 하면 이 디바이스의 넓이를 뜻하는 거예요. 자,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 우리가 여기서의 W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는 디바이스, 스마트폰이든 태블릿 PC든 컴퓨터든 그 디바이스의 100%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거를 여기를 우리가 이미지를 그냥 이런 지정 없이 하면은 그냥 애초에 큰 사이즈라면 엄청 크게 뜨고 막 이러죠. 이런 것들은 편집상으로도 그렇게 편리하지 않다는 뜻이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캡션에 대한 얘기가 좀 제가 나와 있는데, 이 캡션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편집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캡션이라는 뜻을 잘 모를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캡션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캡션은 보통 우리가 글이나 책 같은 경우 보면 사진이나 이미지가 들어가 있죠, 본문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그거에 대한 설명글이 좀 나와 있죠. 뭐 제목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서술문으로 이거에 대한 설명 내용일 수도 있고 그런 내용들이 있죠. 그걸 바로 캡션이라고 보통 불러요. 자, 그래서 캡션에 대한 서식을 좀 따로 뒀어요. 여기 보시면은 이거 글꼴은 그냥 맑은 고딕으로 했네요. 그 다음에 폰트 사이즈는 0.82M. 보통 아까 제가 txt는 어느 정도를 제가 지정을 했었나요? 0.92M이었죠. 그래서 사진은 약간 좀 작게 했어요.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컬러를 어떤 색을 줬어요. 그렇죠? 요 색상 코드 값이겠죠? 자, 이거는 컬러는 색을 줬고요. 그 다음에 여기 행간은 뭐 이렇게 그대로 했고, 여기 위에가 여기가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여기 위 오른쪽 아래 왼쪽이잖아요. 근데 이것을 오른쪽이랑 왼쪽을 좀 여분을 줬었어요. 그래서 인용문은 이렇게 캡션 좀 이렇게 들어가게 이렇게 줬고요. 그 다음에 위 오른쪽 아래에다가 2em 정도를 줬네요. 여분을. 그 다음에 양끝 맞춤으로 했고, 그 다음에 대신에 앞서서 우리가 txt는 들여쓰기를 했잖아요. 들여쓰기를 하지 않았네요.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거, 요런 것들을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와 같은 방식으로 했는데, 우리가 그 다음에 본문에 대해서 하나를 더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인용문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인용문은 그냥 txtg로 그냥 정의를 했어요. 여기서 제가 txt, txg 막 이런 식으로 하죠. 요거는 정해져 있지 않아요. 아셨죠? 그러니까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걸 이렇게 약어를 보통 자기가 그냥 만들면 돼요. 근데 저는 인용문은 그냥 txtg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것도 인용문도 요거는 캡션이랑 좀 다르게 지정을 했는데, 자, 이거는 이제 인용문은 뭐 어떤 거냐면 이렇게 보통 본문이 나오다 보면 중간에 뭘 이렇게 인용해 오는 게 있죠. 인용해 오는 건데 그게 어떤 사람들의 말일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책이나 자료에서 뭔가를 따왔을 때 그것을 별도의 인용문으로 처리해 주면은 되게 또 보기가 좋죠. 그 다음에 참고가 많이 되고 그런 의미에서 하는 건데, 요거는 글꼴은 맑은 고딕으로 했는데 폰트 사이즈는 0.92M으로 했어요. 그 다음에 폰트 사이즈 이런 건 그대로고 줄간격 이렇게 돼 있고, 요것도 아까 그 캡션은 이게 오른쪽 이게 저기죠. 자, 위 오른쪽 아래잖아요. 여기 이렇게 했으면은 요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조금씩 준 거예요. 이거는 마진은 오른쪽을 좀 줬네요. 그죠? 아래에도 줬고 왼쪽은 안 줬어요. 근데 그런 건데 마진이랑 패딩은 그 여분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그 다음에 이거는 우리 justify 하면은 양끝 맞춤인데 이건 왼쪽 맞춤으로 해버렸네요. 그 다음에 들여쓰기는 없는 걸로 했어요. 자, 그래서 여기가 폰트 스타일 잠깐 설명드릴까요? 폰트 일단은 폰트 패밀리는 폰트 종류인데 맑은 고딕, 도둠, 막 굴림 이런 식으로 쓰는데 이것에 대해서도 항상 영문으로 쓰셔야 돼요. 한글로 쓰시면 안 돼요. 잊지 마세요. 자, 그 다음에 글꼴 스타일은 노말로 하면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평범한 그냥 서 있는 모양이고, 이탈릭 같은 경우는 기울림체죠. 그 다음에 이거는 오블릭 같은 경우는 폰트 자체를 그냥 눕혀버리는 그런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참고로 여기서 이제 좀 살펴볼 내용은 글꼴의 크기에 대한 좀 비교를 조금 해드리도록 할게요. 우리가 0.92M을 많이 썼죠. 0.92M은 대충 폰트가 여기서 한 14포인트,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아래 한글에서 쓸 때 우리가 10포인트 정도가 0.82M 정도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12포인트는 굉장히 크죠. 요게 1, 2M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 사이즈가 요걸 좀 가지고 계시다가 이게 이런 식으로 서로 비교가 되는구나. 근데 이퍼브에서는 EM이라는 단위를 쓴다. 뭐 요런 것들을 좀 잘 알아두시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서 인용문에 실제적으로 우리가 적용된 사례를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앞서 보았듯이 요 인용문은 이런 식으로 좀 나타나 있죠. 요거는 이제 제가 예제로 보여드린 건 아닌데,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인용문을 이렇게 처리를 해주면 우리가 보기가 좋은 면이 있어요. 일단 우리가 인용문들을 이렇게 해주시면, 그리고 인용문이라는 게 여기 이렇게 따로 별도로 보여줄 정도로 되게 중요한 내용이라고 하는 전제 하에서는 이렇게 좀 별도로 해줘야 되는데, 이거 자체가 여기 봐, 컬러를 여기 그린이라고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색이 그린이라고 해놓으니까 훨씬 보기가 낫죠. 그 다음에 오른쪽 왼쪽이 오른쪽 그 다음에 왼쪽이 EM으로 되어 있으니까 요렇게 이렇게 안쪽이 여백이 생긴 거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다른 본문하고 구분을 해줬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처리를 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린 거고요. 자, 근데 이게 본문은 9EM으로 했잖아요. 이건 9EM으로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글꼴도 다르죠. 맑은 고딕이고 요건 이제 일반 그 바탕체로 했는데, 여기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렇게 글꼴이 다르니까 이것도 구분이 좀 되죠. 자, 그 다음에 텍스트 얼라인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왼쪽 맞춤을 했어요. 근데 텍스트 얼라인에 대해서도 이렇게 구분되어서 이 구문을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텍스트 얼라인 레프트 하면 왼쪽 정렬, 텍스트 얼라인 하고 텍스트 얼라인 라이트는 오른쪽 정렬, 텍스트 얼라인 저스티파이. 보통 이퍼브 전자책에서 가장 많이 쓰는 거는 텍스트 저스티파이, 양끝 정렬이에요. 양끝 정렬은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이런 형태죠. 양쪽 끝이 다 기준선이 잡혀서 이렇게 되는 것을 저스티파이라고 하고, 가끔 가다가 이렇게 왼쪽 정렬, 요거를 참 많이 써요. 센터도 종종 쓰기도 하죠.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런 데이터 정렬은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려서 잘 알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자, 들여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들여쓰기는 텍스트 인텐드, 보통 0EM이라고 하면 들여쓰기를 하지 않는 거고, 보통 이제 한 글자, 여기서 보시듯이 한 글자를 들였을 때는 0.9EM이라고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단락 간격은, 우리가 단락 간격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요게 하나의 단락이라고 볼 수가 있죠. 단락과 단락 사이는 사실 여분을 좀 주는 경우가 많아요. 보통 종이책은 이게 여분을 잘 안 주거든요. 근데 전자책에서는 여분을 좀 줘요. 그래야 읽기가 편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패딩 바텀 요거를 0.02m, 요거는 위를 0. 그러니까 위를 0. 저기를 주거나, 예를 들어서 여기를 3임을 주거나, 요거를 뭐 좀 주거나, 요 아래를 좀 주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이렇게 단락이 떨어지게끔 지정하는 게 좋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좀 배운 내용을 우리가 CG를 통해서 다시 한번 실행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공한 파일 중에서, 또는 지난번에 우리가 만든 파일 중에 처음 만든 이퍼브 파일 이퍼브라는 거 기억하시죠? 이 파일을 열어봤어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스타일 시트는 stylesheet.txt를 갖고 그거를 이걸 더블 클릭하면 그 내용을 갖다 이렇게 했죠. 그래서 여기 스타일 시트들이 쭉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의 문서를 만들었었죠. 이 폴더에서 오른쪽으로 보통 이렇게 해서 add blank html 파일, 요거를 클릭하시면은 새로운 문서가 열려요. 그래서 만든 파일이 요거고, 이것의 코딩 내용은 이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헤드 부분은 제가 헤드 부분은 txt로 그냥 가져다가 쓰자, 이런 말씀을 해드렸고, 요거는 어떤 식으로 그러면 이 내용에 맞춰서 바꾸는지 설명을 드렸고요. 여기서 꼭 잊지 마셔야 될 것은 요 책 제목은 여기다 써달라는 거, 그 말씀 좀 드렸어요. 그리고 여기선 txt는 우리가 이 제목을 위해서 만든, 우리가 그 서식, 그러니까는 스타일리스트 서식이라 그랬죠. 그래서 책 보기로 하면은 이게
좀 다르게 나타나지죠. 요거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지금 이제 이번 시간 오늘 배울 것은 뭐냐면 여기다가 이것은 이제 제목이잖아요. 우리가 제목을 얘기할 때 어떤 얘기를 했죠? 제목은 나중에 제목은 나중에 목차에 써먹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거는 첫 번째 제일 위계가 있는 그러한 제목이라서 일반 단락, 요건 P 태그라는 것은 일반 단락의 이야기고 요거는 H1이라고 태그를 바꿔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H 태그는 우리가 제목 태그이기 때문에 여기서 P 태그도 마찬가지로 H1 태그로 바뀌어야 돼요. 자, 그러면 이 H1이라고 하는 이 제목 요소가 클래스, 즉 txt라고 하는 스타일 시트를 적용한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책보기로 다시 가져도 아무런 변화가 없죠.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그 다음에 스타일 시트 한번 가볼까요? 여기 가서 아까 열은 거 이렇게 보시면 txt는 제목이잖아요. 그죠? 이게 제목이 이건 본문이에요. 근데 본문인데 비교해 보셔도 굉장히 크잖아요. 그쵸? 굉장히 크기도 하고 그 다음에 볼드로도 지정했고 일반 본문은 볼드라고 지정하지 않았는데 그 다음에 뭐 이제 이런 것들 색깔도 이렇게 따로 별도로 지정을 했죠. 그러니까 이와 같이 제목에 대해서 별도로 지정했다라고 하는 것을 좀 약간 알아두시고요. 다시 코딩을 이제 다시 돌아가서 보면 이건 이제 일반 본문이잖아요. 본문이고 이건 일반 본문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것과 이렇게 비교를 하시면서 항상 작업하시는 게 좋아요. 자, 그럼 본문이고 그 다음에 여기까지 쉽다면 그 다음에 여기도 이제 본문 각각의 본문들이에요. 본문이 3개죠. 본문이 3개고 이거 여기까지 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제목이 있는데 여기서 제목이 아니라 이미지죠. 이미지 태그 제가 지난번에 어저께 아까도 되게 중요하다고 반복을 드린 것 같은데 이미지를 할 때는 이미지하고 꺽쇠하고 이미지하고 알트하고 제목이 들어가고 클래스 W60은 60%로 요 이미지를 60%로 보여주는 걸로 했고 SCR하고 쌍따옴표하고 땡땡 이미지스 땡땡하고 여기서 땡땡하고 바깥에 뛰쳐나오면 이미지스 그 다음에 6-01.jpg 이런 식으로 됐죠. 자, 이런 식으로 됐고 p 태그로 이거를 갖다가 구분을 해줬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왔는데 자, 여기서 이제 제가 또 말씀드린 건 뭐냐면 이거 이미지가 다르죠. 자, 그럼 이 이미지를 넣어야 될 것 같아요. 자, 이 이미지를 넣어야 될 것 같죠. 그러면 여기에 이 이미지를 넣는 방법은 여기 지금 보시면은 요 이미지밖에 없죠. 그럼 다른 이미지들을 이제 가져와야 될 것 같아요. 가져와야 되는데 여기서 제가 예제로 여러분들한테 제공해 드린 거 보면 요 파일이 6-20번 파일이 여기에 들어갈 첫 번째 파일이에요. 자, 6-20번 파일 그러면 다시 시길로 와서 여기로 와서 요걸 다시 코딩 체제로 바꿔 놓고요. 우리가 요거를 이렇게 드래그 하신 상태에서 여기가 바로 이미지 영역이죠. 이미지를 하신 다음에 여기서 보시면은 여기 이미지를 가져오는 게 있어요. 인서트 파일을 클릭하시고 그러면 다른 파일들을 가져오는 게 있죠. 자, other 파일 이렇게 하시고 우리가 쓰려고 하는 여기서 10번에서 이미지에 가셔서 6-20번을 클릭해 주시고 자, 이렇게 가져오시면 이렇게 코딩이 바로 떠버리죠. 자, 이해가 되시죠? 제가 한 거 잘 보고 하시면 되고 지금 여기다 요렇게 선택한 상태에서 했기 때문이에요. 그 대신에 여기에도 요 새로운 파일이 들어갔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갖다가 아까 40%, 60% 정도로 하려고 했었죠.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클래스를 지정해야 될 거예요. 자, 클래스를 지정하는 것은 여기다가 요 사이에다가 우리가 클래스를 지정을 할게요. 클래스를 이와 같이 지정을 하시면 돼요. 클래스하고 60%의 이미지로 보여달라 라고 했어요. 그러면 요 상태를 바뀐 상태를 볼 때는 다시 책보기로 해야 되겠죠. 그럼 이렇게 보여져요.
자, 이런 식으로 보여줬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이제 여기가 나왔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나올 것이 뭐냐면 요 내용이죠. 여기 캡션이죠. 제가 캡션 말씀을 드렸었죠. 캡션 말씀을 드렸는데, 자, 그러면은 코딩 쪽으로 가서 여기에 캡션이 나오게 되겠죠. 일단은 기본적으로 우리는 태그를 어떤 걸 쓰냐면 p 태그를 많이 썼잖아요. 자, p 태그를 이렇게 썼고, p 태그는 이렇게 여기서는 들려 쓰는 게 아무런 의미가 없지만 우리가 보기 편하려고 p 태그를 이렇게 작성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또 닫는 p 태그를 작성을 하고, 요거를 가져다가 이렇게 카피를 해서 이렇게 해서 여기다 붙여주시면 돼요. 여기다가 요 p 태그 사이에다가 이렇게 붙여주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이거는 그냥 본문의 태그예요. 어떻게 보면 어떤 면에서 본문의 태그인데 지금 별다른 게 먹혀 있지 않죠. 요건 캡션이잖아요. 캡션에 대한 태그가 우리 아까 보셨듯이 캡션에 대한 태그가 따로 되어 있잖아요. 캡션. 이렇게 캡션이라는 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 캡션을 우리가 쓸 수가 있는 거죠. 요 캡션 태그를 우리가 캡션 스타일 시트를 쓸 수가 있어요. caption이죠. 그러면 여기다가 클래스 요거는 이코로 쌍따옴표하고 쌍따옴표하면 이렇게만 지정을 해주시면 요건 캡션의 태그가 먹는 거죠. 그러면 이걸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를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요거는 그야말로 요거에 대한 이거에 대한 캡션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림보다 위로 가 있네요. 요거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캡션을 요 밑에다 냈네요. 그림 다음에 와야 되는데, 그럼 요거는 그냥 오려두기 위해서 요 밑에다가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했어요. 자, 이렇게 했더니 요걸 좀 공간을 놔둘게요. 요거는 이제 이미지가 나오고 캡션이 나오는 거죠. 요거 칸을 좀 맞출게요. 이렇게 저는 이 칸 맞추는 걸 되게 중요시 여기거든요. 자, 이렇게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캡션이 나왔죠. 짠 하고 나왔어요. 이 캡션은 보시다시피 justify 양끝 맞춤으로 되어 있네요. 여기서는 그러니까 양끝 맞춤으로 되어 있고요. 양끝 맞춤으로 되어 있고 요거는 그냥 이렇게 오른쪽 왼쪽 이런 내용들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여기서 제가 되게 중요한 말씀을 하나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근데 이거는 이미지와 캡션이잖아요. 근데 이놈은 사실 한 짝이에요. 그러니까 같이 다녀야 될 놈이죠, 항상. 그랬을 때 이것을 그럼 묶어주는 태그는 과연 뭘까? 이것이 바로 div 태그의 역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div 태그를 어떻게 여기다가 적용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요 영역을 하나로 묶어줄 때는 div 태그를 쓴다라고 제가 되게 많이 말씀드렸죠. 어떻게 입력하냐면 이렇게 입력을 해보세요. 자, 이건 또 뭔가 싶을 거예요. div인데 div로 이렇게 해줬으니까 어쨌든 div로 닫아줘야 돼요. 일단은 이렇게 닫아주고요. 그럼 이거는 div는 하나로 묶어주는 태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근데 이 div에 대해서도 스타일 시트 지정이 되어 있네요. 센터링 컨테이너라고 하는 아주 좀 긴 이름의 이러한 스타일 시트를 적용했어요. 이 항목이 뭔지 볼까요? 이렇게 가서 보시면 맨 앞에 있어요. 자, 센터링 여기 돼 있는데 이건 뭔 뜻이냐면 자, 텍스트 정렬을 중앙으로 맞춰라 라고 하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뭐냐면 마진, 아까 우리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 있죠. 요거는 이제 이런 식으로 해도 되고 저런 식으로 해도 되는데, 여기서 요것도 제가 요 마진으로 바꿔서 표시를 할게요. 간단하게 이렇게 나눠서 표시해도 되는데, 요게 좀 제가 보기엔 좀 어려워 보일 것 같아서 우리가 많이 배웠던 방식으로 위쪽 아래쪽이 3인씩 줬죠.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위쪽 아래쪽에 여기는 0.2em을 줬네요. 그 다음에 여기 3em을 줬고요. 여기에도 3em을 줬어요. 우리가 3em 이렇게 줘서 아까 위쪽 아래쪽을 이렇게 3em씩 줬어요. 여분을 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도 이런 식으로 돼 있죠. 집합 표시로 돼 있고, 여긴 별건 없어요. 이거 텍스트를 가운데 맞춰라. 요 안에 요 스타일시티 항목에서는 보통 요거예요. 그러니까 가운데 맞춰, 가운데 정렬해라. 그 다음에 아래 위로 3em 정도 여분을 줘라, 이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이렇게 지정을 했죠. 그럼 어떤 변화가 있는지 한번 볼까요? 이렇게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어서 코딩을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코딩 보기 상태로 가셔서 여기서 이제 그 다음 내용이 뭔가요? 그 다음 내용은 바로 이 내용이에요. 그러면 이 내용을 가져와야 되는데 이것도 제목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기존에 했던 거를 최대한 활용해서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여기 제목인데, 여기서 일단 요거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일단은 카피해서 가져오도록 할게요. 자, 이거는 아래 한글이어도 여러분들이 원고를 아래 한글에서 작성하셨어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여기서 카피를 해주면 요거는 제목이니까 H1 저기를 적용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요거를 적용을 해야 돼요. 여기서 가져와서 여기다가 붙여넣기를 해서 이렇게 적용을 시키시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요거 닫는 태그로 또 가져와야 되겠죠? 당연히 요거 가져와서 카피해서 여기다 닫아주고, 이게 바로 한번 만들어 놓은 걸 갖고 계속 우리가 활용해야 되는 거죠. 이건 본문이죠. 본문은 요걸 갖다 쓰면 되겠죠. p 태그에 txt 태그를 가져오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단락이 2개예요. 요걸 보시면서 이런 식으로 하시고요. 닫는 태그도 우리가 이렇게 해서 카피를 해서 그냥 갖다 쓰셔도 돼요. 갖다 쓰는 게 더 편리하기도 하죠.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가 이걸 한번 볼까요? 다시 책 보기 상태로 가면 이런 식으로 새로 이제 구분이 된 걸 알 수가 있겠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조금 주의할 것이 있는데, 우리가 이런 건 있어요. 이 전자책을 계속 이렇게 하나의 전자책으로 계속 만드는 거.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파일 하나에다 만들었죠. 이렇게 해도 상관은 없어요. 이렇게 해도 상관은 없고요. 이거를 이 챕터별로 다 쪼개도 상관은 없어요. 아셨죠? 근데 일단은 현재는 이게 챕터별로 쪼개지 않고 하나로 만드는 방법으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나올 것이 여기 이제 사진과 또 캡션이죠. 이것 또한 이거를 카피에다가 가져다 쓰는 방법을 저는 권장드려요. 그래서 일단은 컨트롤 C에서 1로 가져왔어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요거 묶어주는 거, 묶어주는 건데, 우리가 요 사진은 어디 있냐면 바로 요 사진이거든요. 이 사진이 바로, 그러니까 이미 가져왔기 때문에 이거는 별도로 가져올 필요는 없고, 그러면 6- 요것만 바꿔주시면 돼요. 이거는 6-01이죠. 01이로 바꿔주고, 요것도 6-01로 바꿔주세요. 자, 바꿔주시고요. 요거를 캡션, 요건 이제 그럼 제목, 이건 그림은 바뀔 거고, 그럼 캡션도 다른 캡션이잖아요. 그죠? 요 캡션을 이렇게 클릭해서 복사를 해서 여기다가 붙여넣기를 해주시면 돼요. 그럼 요 내용에, 근데 뭐가 잘못됐죠? 여기 p 태그가 같이 지워져 버렸어요. 컨트롤 ESC 눌러서 이렇게 하시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복사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은 다른 건 다 안 없어지고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 다시 책 보기로 가볼까? 그럼 이런 식으로 지금 제대로 들어와 있는 거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계속 이 책들을 만들어 나갈 수가 있는 거죠. 다시 코딩을 해서 우리 하나 더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그 다음 챕터 또 해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 챕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챕터가 좀 되네요. 여기까지가 됐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카피할게요. 이렇게 하시고, 그러면 요거는 이제 이거는 뭐 이제 글 상자인데 여기까지만 복사를 해볼게요. 이렇게 본문을 여기까지 복사를 해서 이렇게 하시면은 여기다 일단 가져왔어요. 그러면 또 어떻게 됐어요? 또 여기서 소제목과 이런 것들이 이렇게 만들어졌죠. 요거는 안 가져왔네요.
이것도 소제목도 가져와야죠. 이렇게 해서 여기에 가져왔습니다. 그럼 요건 소제목이고, 제목이니까 제목에 대한 태그를 해주면 되겠죠. 요거는 제가 빨리 해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H1 소제목이니까 이렇게 닫아주시고, 요거는 본문이니까 이걸로 하고, 오른쪽을 같이 보시면 상상하셔야 돼요. 어디서 단락이 구분됐는지 그거를 보시면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기 열어놓은 거고, 헤드셋을 쓰면 여기서 또 새로운 단락이 시작되네요. 자, 그래서 요거는 단락을 닫아줘야겠죠. 이거 잊어버리시면 절대 안 된다고 제가 여러분들 귀에 딱지가 안 치도록 말씀을 좀 드릴게요. 여기다가 또 빠뜨렸네요. 그죠? 여기다가 단락 태그를 또 빠뜨렸어요. 이것도 뭐 이런 실수를 여러분들 보시면서 배우셔야 될 것 같아요. 보통들 어떤 실수를 하는지. 자, 이런 식으로 지금 다 됐네요. 근데 여기는 닫는 태그, 닫는 p 태그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고, 자, 이런 식으로 하시고요. 이런 식으로 됐어요. 근데 그 다음에 나온 게 요 사진과 캡션 부분이네요. 사진과 캡션 부분인데, 요 사진과 캡션 부분도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제 그럼 이 사진을 가져와야 되겠죠. 근데 이것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건 이걸 갖다 그대로 활용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근데 이거는 없는 사진이에요. 그러면 가져와야 돼요. 자, 근데 여기서 요거는 이렇게 드래그 하신 상태에서 요 이미지 태그가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를 드래그 하신 상태에서 우리가 여기서 요거를 인설트 요거를 클릭하시면은 없잖아요. 여기는. 그러면 없으니까 가져와야 되겠죠. 그럼 other files 해서 요 파일이네요. 6-12번이네. 그럼 가져왔어요. 그럼 6-12번 추가됐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우리가 다른 태그들이 좀 빠졌죠. 그래서 여기서는 그래서 요거 이제 스타일 시트 90%로 비율로 보여주는 거 요게 좀 빠져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도 이 12번으로 제대로 돼 있네요. 요거 12번으로 돼 있고, 이 상태에서 그 다음에 캡션도 캡션은 이걸로 넣어줘야 되겠죠. 자, 캡션은 이걸 넣어줘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카피를 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걸 바꿔줘야겠죠. 이렇게 해서 같이 했어요. 그러면 책보기에 또 볼까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이걸 지금 편집하는 방식을 좀 배웠고요. 자, 그 다음에 아직도 단락이 끝나지 않았어요. 지금 보니까 이 파머러키에 대한 내용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여기서 나오고 이것도 또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자, 이 상태에서 요거에 대해서도 이제 요 태그를 붙여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단락 태그를 지정을 해주고요. 복사를 하고, 자, 이거는 뭐 쉬운데, 이제 이번엔 또 또 이미지가 들어갔네요. 그래서 이 이미지 넣을 때마다 이걸 카피를 해서 이렇게 가져와서 여기다가 붙여주는 방식으로 했는데, 그러면 이제 요것만 또 교체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요 사진도 없기 때문에 이렇게 선택을 하고 요걸 클릭해서 없으니까, 자, other files를 하고, 이 파일들은 요거잖아요. 요거니까 14번 파일이네요. 14번 파일 들어왔어요. 근데 이렇게 들어왔고요. 요것도 클래스 90%로만 주려고 요거를 갖다가 카피를 해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요것도 이제 그렇게 됐는데, 그럼 요 캡션도 바뀌어야 되겠죠? 캡션도 요거는 그냥 뭐 요거에 대한 내용은 없네요. 현재 내용이 좀 겹쳐 있네요. 그래서 여기서는 요 캡션을 가져다가 쓰도록 할게요. 자, 카피를 하고 기존에 있는 요것과 이것을 이렇게 해서 붙여넣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와 같이 해서 지금
또 저기가 됐는데,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여기까지 한번 살펴볼까요? 이렇게 보시면은 지금 이와 같은 식으로 지금 전자책이 지금 만들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알 수가 있죠. 자, 이런 식으로 좀 만들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나온 것들이 바로 요게 글상자라고 하는 영역이에요. 자, 그래서 글상자에 대해서 한번 다시 설명을 하면서 좀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스타일시트에 박스라는 걸 만들어 뒀고요. 그 다음에 글상자에 들어갈 본문에 대한 이런 스타일 시트를 좀 마련해 뒀어요. 여기서 좀 보시면은 이렇게 제가 항목으로 만들어 준 것 중에서 박스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죠? 박스라고 하는 부분이 뭐냐면 이게 바로 글상자 부분이에요. 자, 이거는 뭐냐면 글상자라고 지정을 했고, 그 다음에 여기는 백그라운드는 뭐 이런 색으로 지정했어요. 이건 나중에 구현해서 한번 보도록 하고요. 패딩은 요거는 이제 패딩을 하나만 했어요. 패딩을 하나만 하면 뭐죠? 패딩을 하나만 하면 이게 상하 좌우 다 이게 하나로 먹어요. 위, 오른쪽, 아래, 왼쪽 다 하나로만 먹게 돼 있는 거고요. 요것도 이제 이런 식으로 위아래만 이렇게 먹을 수 있게끔 마진도 뒀고요. 그 다음에 보더 레디우스라는 게 있어요. 이건 뭐냐면 이 글상자의 끄트머리가 이렇게 살짝 너무 딱딱하지 않게 살짝 둥글게 가게끔 하는 그런 식의 지정. 0.32mm 정도 이런 식으로 제가 해놨고요. 그 다음에 txt B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글상자에 들어갈 글꼴에 대한 서식 지정이에요. 크게 다른 건 없는데 요게 이제 폰트가 글상자에 들어갈 부분 중에 하나인데, 요거는 이제 약간 굵게 해서 이렇게 글상자 안에 제목을 쓰기 위해서 이렇게 서식을 좀 지정했어요. 나머지는 뭐 그렇게 특별히 다른 게 없죠. 기존까지 배운 것 중에서. 그래서 txtb도 기억을 하시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코딩 보기 상태에서 이제 글상자를 넣어야 되겠죠. 근데 글상자를 어떻게 입력하냐면, 자, 이와 같이 입력을 좀 제가 시간상의 문제로 이렇게 미리 입력을 했어요. 자, 이건 뭐냐면 div로 영역 구분을 해줬죠. div. 근데 박스라고 하는 것으로 했어요. 박스라는 것으로 우리가 스타일 시트를 불러다가 지정을 했고요. 요거는 이제 txtb. 이건 그냥 일반적인 본문이긴 한데 txtb라고 좀 진하게 하는, 이번에는 본문에도 이건 글상자 안에 작은 제목에 속하니까 이 정도로 해줬고요. 요 안에는 그냥 본문이니까 본문대로만 해준 거예요. 그 다음에 div를 닫았어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요 영역이 바로 우리가 글상자를 지정한 거라서 요거를 책보기 상태로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와 같이 글상자가 나타나져요. 좀 별도의 좀 이렇게 이 앞에 부분하고는 좀 달리 별도의 이런 식으로 해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게 이 이거의 글상자의 취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시 코드를 가서, 자, 코드 보기로 가서 이 단락이 아직 안 끝났어요. 이게 되게 긴 글이에요. 꼭지가 되게 길어요.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좀 이제 다시 복사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요거는 복사가 되더라도 복사가 되지 않아요. 글상자이기 때문에 워드에서는 요거만 복사를 해서 여기다가 다시 또 새로운 단락 P로 만들어 줘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쉽죠. 자, 이렇게 가져가서 오늘은 좀 제가 이거를 계속 꼼꼼히 좀 보여드리고 있어요. 가장 본문 이거는 요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원고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거를 좀 코딩해야 될 시간이 점점 다가오기 때문에 좀 긴 시간을 들여서 제가 이거를 설명을 드리고 있어요. 이렇게 하시면은 이제 나머지에 계속 내용이 이어지고 있죠. 자, 그렇게 해서 어디까지 했어요? 우리 여기까지 했어요. 이게 전체 페이지는 한 15페이지 정도 되는데, 이런 내용을 여기까지 지금 마무리를 좀 했고요. 자, 이 상태에서 우리 요걸 제목을 저는 따로 지정을 할게요. 이거를 뭐냐면 우리 이제 집단지성과
이게 몇 페이지까지인가 지금 한 4페이지까지 했죠. 그래서 언더바하고 4p까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름을 좀 지정을 하고요. 자, 4페이지까지 했어요. 이거 되게 오래 걸리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했고요. 그 다음에 이걸 저장을 한 걸 좀 닫으시고 이제 교환에 대해서 다시 교환에 대한 설명으로 들어가면서 우리가 오늘 수업을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환을 좀 보시면은 제가 이제 여기서 컬러 지정을 좀 말씀드렸는데 우리는 스타일 시트를 통해서만 이 글꼴을 지정했죠. 근데 하다 보면 우리가 이제 직접 지정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이 생겨요. 그런 것들을 할 때 우리가 이렇게 이런 p 태그가 돼 있는데 p 태그 안에서 요 부분만 색깔을 좀 달리하고 싶어요. 그럼 p 태그에서 일반적으로 지정한 색깔이 있죠. 아무 지정도 안 하면 그냥 검정색으로 나오는데 여기만 빨간색으로 하고 싶다 그러면 스펜이라는 태그를 쓰는 거예요. 스펜은 문장 중간에 텍스트의 일부를 이렇게 지정하는 태그라서 스펜하고 쌍따옴표 치시고 컬러하고 콜론을 치시고 레드 뭐 이런 식으로 치시고 요 스펜을 치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먹는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는데 이것도 전 시간에 좀 한번 설명드린 거라서 간단히 넘어가도록 하고요. 우리가 좀 한 것 중에서 이 박스 부분이 있죠. 박스 부분 다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우리가 이거는 스타일 시트에서 박스 1 이런 식으로 하면 박스 1이라는 스타일 시트 항목을 만든 거죠. 그 다음 집합 표시해 놓고 백그라운드 색깔은 요거다. 요거는 우리가 지난번에 HTML 컬러 코드 사이트에 가시면은 요 사이트를 가시면은 요게 이런 식으로 컬러 코드 값이 나오니까 그걸로 이걸 하시라 이런 말씀 드린 거고요. 본문에서는 이 글상자 만들 때 div를 사용한다. 그다음에 클래스 박스 1으로 이걸 갖다 불러들여 쓴다라고 하는 거고 요거는 이 안에서는 p 태그로 마감을 하고 요거를 만약 요 안에서도 또 제목을 두고 싶다면 txtb로 해서 좀 진하게 지정한 클래스를 또 불러들여서 지정하면 되겠죠. div도 이렇게 마감이 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한 것들을 또 하나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전에 제가 코딩했던 그런 거긴 한데 이것도 박스를 했고요. txtb 이런 식으로 제목을 살짝 넣었어요. txtb로 같은 본문이긴 한데 그 다음에 여기다가 심지어는 이 div를 또 넣었어요. div를 넣어서 이렇게 div를 넣어서 여기다가 div를 통해서 요 안에다가 이미지를 넣는 식으로 이렇게 이미지를 넣었어요. 그 다음에 한 것이 또 텍스트를 넣고 그러니까 여기서 div 안에 또 div가 들어갔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요거에 div 닿는 것은 여기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이런 식으로 박스가 완전히 완성이 되더라고요.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눈으로 봐서만 돼서는 아니고 여러분들의 그 원고를 직접 이렇게 작성을 해 보셔야 이런 것들이 이걸 이렇게 하는구나 라는 것을 금방 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설명을 좀 드렸고요. 자, 오늘 내용을 전체적으로 좀 요약해서 요약 내지는 마무리하는 내용을 설명을 잠깐 드리도록 할게요. 우리가 여기서 새로운 EPUB 파일을 작성할 때 항상 주의할 것 스타일 시트가 가장 중요하다. 스타일 시트 txt라고 자기만의 스타일 시트 내용을 가지고 있다가 스타일 시트 css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복사해 넣어라. 그 다음에 앞부분에서 이 헤드 부분에 대한 거는 head txt 파일에다가 저장해 두고 이것을 각각의 새로운 이거 HTML 파일 할 때마다 앞부분에서 복사해서 그거를 수정해서 쓰라 이런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스타일 시트 되게 중요하다는 말씀 드렸고 그 다음에 우리는 보통 스타일 시트에서 지정을 하기도 하고 이게 가장 기본적인 형태고요. 그 다음에 헤더 부분에서 지정하는 방법인데 이거는 제가 안 가르쳐 드린다고 말씀드렸죠. 너무 어려운 것 같아서. 그 다음에 바디형에서 직접 지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알아두시라는 거지 처음에는 초보자 할 때는 자주 사용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단락은 p 태그를 쓴다. 그리고 요 안에 클래스로 해서 이렇게 스타일 시트의 항목들을 불러다가 쓴다. 요거 h도 마찬가지죠. h1 제목 태그. 그 다음에 여기서도 이건 p 태그에서 스타일이라고 해놓고 막바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색깔을 지정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단락이 전체적으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직접 작성된 태그가 먹는 그렇게 된다라는 거고요. 중간중간 할 때는 스팸 태그, 구역을 묶어줄 때 div 안에 또 div가 올 수 있다는 점도 이거 사례로 우리가 봤죠. 자, 그러면 이와 같이 오늘 그 내용이 좀 복잡하고 힘들긴 한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직접 코딩하면서 따라오셔야 이런 것을 좀 잘 할 수 있고 이해도 되고 연습도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따라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엔 제가 이퍼브 전자책의 표지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하는 시간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수업 여기까지. 지금 어려운 수업 잘 따라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